반갑습니다. 사주명리관법의 혁신을 꾀하다 해인도 비결 이론 오늘 13강째입니다. 천간 극 중에서 토극 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자유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제 사주 구성의 특성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자유를 속박당할 때 가장 힘들고 괴롭더라고요.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자유가 전혀 제어받지 못하거나 관리받지 못할 때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요. 방종으로 빠져버릴 수 있으니까요. 방종은 자칫 방탕과도 연결되어요. 저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으시겠죠? 음, 한때 방종에 가까운 삶을 잠시 살았는데 또 그 방탕으로까지 이어졌는데 그런 방탕한 삶이 저에게 주은 것은 부끄러운 추억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역시 방종한 삶과 방탕한 삶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예, 나쁜 기억일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불의라고 나에게 죽음 아니면 자유를 달라 했지만 이 자유는 지극히 잘 제어당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예, 그렇네요. 자유는 절제될 때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관리하에 들기를 원합니다. 자유를 참 인간은 이중적이죠. 자유를 속박당하는 걸 싫어하면서도 또 완전히 놓여놨을 때는 누군가가 나를 관리해 주기를 원하죠. 참. 자, 이렇게 우리를 관리하는 자가 누구 있냐면요. 이제 사업가한테는 고객이, 예,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관이에요.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한테는 자녀, 아내한테는 남편, 직장인한테는 상사나 사교, 학생에겐 선생님이 되겠지요. 뭐 우리가 흔히 선생님이라고 하면 그냥 인성이라고 하지만 음, 정해져 있는 대로 선생님 인성이라고는 말 못해요. 선생님이 나를 관리를 한다면 선생님은 관도 되시는 거죠. 또 가장 중요한 관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관리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그 유형 중에서 이거, 예, 자기 스스로 자기가 관리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주명리학에서 관리의 영역을 할당받은 십성은 관성이에요. 관성이 하는 일은 나를 극하는 거죠. 자, 내가 누군가에게 극을 받는다는 것은 관리를 받는다는 것이고, 그 관리로 인해서 나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많은, 몹시 힘이 될 수도 있겠지요. 네, 극해주는 대상의 성정과 강도에 따라서 말입니다. 또 내가 받는 강도에 익숙한 그런 것도 해당이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걸 받지 않으면 검증도 받지 못할 뿐더러 실력이 향상되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센 강도로 그걸 해오더라도 나는 하늘이 주신 임무를 받은 하늘의 사람이거든요. 하늘의 사람이라서 하늘이 나를 데려가기 전에는 어떤 것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 나한테 그게 온다는 건 내 사주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내 사주 안에 있거나 내 사주의 운에 오는 것들이잖아요. 그것 또한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성장하려고 선택해 온 것이니까 못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기죠. 다만 견뎌야 합니다. 견디는 힘을 이제 우리는 나중에 배울 건데 어쨌거나 관이 이제 나를 극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제어하거나 관리해 오는 즉, 그렇게 오는 사람이 있다면, 오호, 내게 극이 가해져 오는구나. 그건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지 하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걸 해오는 이는 사실 하늘이 내게 보낸 천사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입니다. 넓게 보니까 그렇던데요. 지난 시즌까지는 청간생을 끝냈죠. 도비결은 십생을 최대한 거론하지 않고 글자 자체로 풀이하는 관법입니다. 그러니 잡평명리학에 익숙한 분들께서는 많이 낯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비결 관법으로 자꾸 공부하고 연습하다 보면 도비결이야말로 자연의 질서를 그대로 옮겨놓은 참 쉬운 명리학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치만 딱 깨달으면 되게 쉬워요. 이제 천간 극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한 천간 생의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 바쁘게 살다가 보면 혼자 복습하는 거 그리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강의 들을 때마다 조금씩 배울 때마다 복습을 해가면서 하면 기억에 더욱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생복습입니다. 수생목의 키워드는 배운다 였습니다. 수생목에는 개생갑, 임생갑, 개생을, 임생을이 있다고 했죠. 이 네 개의 생은 다 계절이 있습니다. 그 계절에 맞게 쓰일 때는 전문성을 드러내고 계절에 맞지 않게 쓰일 때는 그냥 아시겠죠? 약간 그 뭐죠? 아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아, 제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났어요. 참, 교양요. 예. 참 전문성이 아니고, 이제 자기 계절에 맞지 않을 때는 이제 교양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목생화의 키워드는 활용한다 이고요. 목생화에는 갑생병, 을생병, 갑생정, 을생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 화생토의 키워드는 전궁을 선택한다 이고 화생토에는 병생무, 정생무, 병생기, 정생기가 있습니다. 자, 토생금의 키워드는 실력을 키워서 가치를 올린다 이고 토생금에는 무생경, 기생경, 무생신, 기생신이 있습니다. 다음 금생수의 키워드는 이름을 드러낸다 이고 금생수에는 경생임, 신생임, 경생계, 신생계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각 4개씩의 생은 계절에 맞게 사용될 때 전문성을 가지며 계절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 전문성보다는 교양 수준으로 쓰입니다. 또 이 생은 준비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생이 잘 되어 있는 명조를 한번 보세요. 뭐 한두 개만 되어 있어도 네, 나는 뭔가를 하면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예를 들면 차를 타고 가다가 기름료라고 불 들어오기 전에 쪽 절반 이상만 내려가면 이거 채워 넣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안심이 돼요. 근데 중간에 생이 되지 않는 분들은 저 불 들어오고 나서도 몇 킬로 나가 막 이러신다고요. 이런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정관생은. 그리고 정관생은 혈연 관계를 나타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혈연 관계에서 이거는 공성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 건데, 자, 그렇다는 거 아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생을 끝났으니까, 생복습 했으니까 이제 극에 대해서 해보죠. 천간의 극은 시중에서 우리 흔히 말하는 충을 말합니다. 뭐 천충, 지충 이러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천간은 에너지잖아요. 생각이고 기운이고 에너지고 생각이고 기운이고 내가 개발해야 될 잠재 능력이고 하늘이 준 나의 명인데 그거 어떻게 충을 합니까? 에너지라서 충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극을 하죠, 극을. 그래서 충은 지지에서만 일어나고요. 천간에서는 생하고 극하고 화, 네, 재화, 우리가 목생화, 이렇게, 아니죠, 갑기,
합파, 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화만 일어난답니다. 천간의 극을 한자로 쓰면 두 가지로 쓸 수 있는데요. 위에도 극, 밑에도 극이죠. 그래서 위에 극은 이긴다는 뜻으로 쓰이는 극이고요. 밑에 칼도자가 있는 거는 진다는 뜻으로 쓰이는 극입니다. 제가 이게 우리 도비결이 굉장히 오묘한 것은 어떤 뜻을 해석할 때 있는 그대로 현상학적으로 해석 안 하고 보이는 건 넘어 전후를 해석을 하더라고요. 잘 보세요. 이 밑에 칼도자 있는 이 극이 오히려 칼이 있으니까 내가 이길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 도비결에는 이 칼을 든 사람이 진다로 이제 칼을 든 극을 진다로 쓴다고요. 그러니까 그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결국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나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항상 도비결을 생각할 때는 깨달음의 명리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해인 도비결이 어느 정도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이제 인식되고 하고 나면은 깨달음의 명리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이기고 어떤 경우에 지느냐면요. 마녀지동 아시죠? 예, 정강과 지지가 같은 글자 있을 때. 예, 간여지동과 같이 신강하면 이기고요. 묵은 글자처럼 신약하면 집니다. 근데 요것도 또 보면 앞에 극을 그 해석하고 보면 요거는 있는 그대로를 설명해 놨네요. 왜냐면 너무 혼자 이르면 또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팩트는 팩트고 또 요런 것처럼 이 한자에처럼 보이지 않는 어떤 글자 너머의 것을 읽을 때는 또 그렇게 하면 하고 참 묘미가 있습니다. 도비결명리가. 자, 신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보호받아야죠. 그리고 따라야 되죠. 신약한데 나 잘났다고 고개 찢게 들면 힘들어집니다. 저도 약간 극신약한데 극신약하면 따라갈지 모르는데 저는 극신약이에요. 극신약인데도 굉장히 그 남의 말을 듣는 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신금으로 하고 나서 그렇고 이 이제 그 당년 개수가 또 금생수로 생을 받고 막 이러니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화두는 항상 겸손과 내려놓음과 상대의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조금씩 연해져 가는 것 같아요. 이런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예, 도비결 천간극은 능력과 실력의 관계요. 부부와 타인과의 관계요. 뭐 타인이라고 하면 대인관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부부도 대인관계 중에 하나예요. 혈연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도비결 천간극은 능력과 실력의 관계, 부부와 타인과의 관계며 금전의 관계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검증이 안 됩니다. 자꾸 하면은 어떨까요? 색만 자꾸 하면 어, 그 온실 속의 화초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온실에 유리가 깨지면 어떻게 되나요? 확 얼어 죽거나 뭐 타 죽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극을 받아야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배운 청간생은 준비 과정이고요. 혈연관계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생과 극이 어떻게 다르게 쓰이는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극 시작하죠. 청간극은 토부터 시작합니다. 토극수의 키워드는 환경 개선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쇄신하기 위해서는 환경 정리부터 하게 돼요. 인간은 환경에 지배받는 족속이라서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새로운 기운으로 일하기가 어려워요. 새술은 세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새로운 일을 하려면 환경부터 정리하고 개선을 해놔야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기가 쉽겠죠. 자, 토국수가 왜 환경일까 생각해 봅시다.
자, 물이 흘러요. 길이 제대로 나기 전에 물은 제 멋대로 흐릅니다.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는 방향성 없이 멋대로 흐르는 물길에 방향성을 만들어줍니다. 자, 잘 상상해 보세요. 막 마구물이 흘러가는데 토가 들어와서 딱 막아준다, 길을. 방둑이 마련되는 거죠. 그러면 물은 그 뚝을 양쪽으로 해서 가운데로 흘러가죠. 드디어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수한테는 반드시 토가 필요하겠죠. 이 토국수도 네 가지의 양태로 극을 하는데요. 기극계, 기극임, 무극계, 무극임 네 가지 양태입니다. 자, 먼저 기극계 한번 볼게요. 기극계의 명패는 나에게 맞는 환경 개발입니다. 나에게 맞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자기가 태어난 월지를 말해요. 그래도 뭐 지지 배우기 전에는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첨강 공부 중이라서 하나하나 기초부터 다시 나가도록 해요. 자, 두 번째, 기급임입니다. 기급임의 명패는 흘려보낸다입니다. 무엇을 흘려보내고 무엇을 또 흘려보내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 역시 지지를 배워야 할 수 있겠죠. 뭐 또 굳이 지지가 아니더라도 잠깐 생각해 보면 키토는 술을 먹으면 토잖아요. 그래서 뭐 논밭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좀 부드럽잖아요. 그런데 임수가 거대한 물줄기가 달려 들어오면 키토가 어떨 것 같아요? 흘러가야 되겠죠. 쓸려서. 그래서 이 기급임에 흘려보낸다는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긍정적인 것보다는 이제 임수가 기준일 때는 필요한 기토를 쓸어 안고 가면 어떨지는 모르지만 기토 입장에서는 임수가 오면 긍정적으로 흘려보내기가 힘들어요. 쓸려 내려가겠죠. 홍수처럼. 자, 세 번째, 무극계입니다. 무극계의 명패는 변화하는 세상에 맞는 지식 수용입니다. 요즘은 진짜 눈만 뜨면 세상이 휙휙 바뀌잖아요. 모든 것이 인공지능화 되어 가는데, 나는 이제 이 나이에 과연 이 세상의 흐름과 동행하고 있을까, 동행할 수 있을까, 이래 싶기도 해요. 그만큼 속도감이 빨라요. 우리 역사 옛날에 배우며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요.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바뀔 때 진짜 얼마나 획기적이었을까요? 그냥 떼어서 뚝뚝 떼어서 뭐 돌 같은 거 쓰다가 갈아서 쓴다는 그 아이디어를 낸다는 건 완전히 혁명입니다. 혁명. 우리 명리계에 도비결이 나타나서 관법의 혁명을 꾀하듯이 말입니다. 또한 신석기에서 청동기를 바뀔 때는 뭐 더 했지 않을까요? 저는 그냥 천지개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돌만 가지고 하다가 쓰다가 세상에 청동구리로 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들어 쓰다니요. 예, 이렇게 세상이 빠르게 바뀔 때는 명조에 무급계가 되어 있으면 참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다른 걸 인지하거든요. 그리고 개수는 나에게 맞게 팍팍 세상에 맞게 나에게 맞게가 아니고 지식을 습득하는데 무토 세상에 맞게 습득을 잘 하니까요. 자, 세 번째는 무급계입니다. 어, 잠깐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걷기를 두 번으로 했네요. 뭐 두 번 하면 어떻습니까? 두 번 하면 더 좋죠. 무걷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기억하시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무극임입니다. 무극임의 명패는 파급 효과예요. 파급 효과. 시장 조사 능력이 뛰어나요. 경영도 잘할 수 있어요. 시장 조사 능력까지 뛰어나고 경영을 잘하면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크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무극임은 기극임처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임수가 닿으면 다 품 않는다고 했잖아요. 자기 품에 푹 끌어안고서 필요할 때마다 자의적으로 스스로의 뜻에 의해서 풀어내는 능력이 무극임에게는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무토는 임수를 견뎌낼 수 있고요. 또 병화도 견뎌낼 수 있는 힘입니다. 기토는 견뎌내지 못하는 거죠. 자, 비교되시죠? 예.
네 가지, 이 앞에 네 가지 명패가, 이 패자가 오타가 났네요. 아하, 명패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네, 네 가지 명패가 잘 쓰이려면 각각이 쓰이는 계절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긍정적으로 쓰여도 교양 정도로 쓰이고요. 부정적으로 쓰이면 오히려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죠. 뭐 이런 양면성이야 토국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되겠지만요. 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안으로 개발은 인적 개발이고 개발은 물적 개발을 말하는데 그것도 나를 개발하느냐, 환경을 개발하느냐, 타인의 개발을 돕느냐, 사회 개발에 참여하느냐가 다 다르거든요. 같은 토국수라도. 예. 그래서 항상 예, 양면성이 있습니다. 내 개발을 해야 할 때 환경을 개발해야 한다거나 타인의 개발을 도와야 할 때 사회 개발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네. 시절 인연이라 합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 강태공 얘기 잘 알잖아요. 중국 주나라 사람이죠. 그때 이제 왕이 자기를 불러줄 때를 기다리며 세월을 낚시로 소일하였잖아요. 그 사람이 지식이 없어서 안 나가겠습니까? 세상을 읽을 줄 몰라서 안 나가겠습니까? 아무리 지식이 있고 세상을 읽을 줄 알아도 자기의 운때가 안 오면 나가서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자기는 자기대로 다치고 이렇게 되겠죠. 참 그런 걸 보면 때를 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명리를 아는 것도 때를 아는 거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쉽게도 때는 천간 무토와 기토가 있을 때 좀 더 확실한 때를 인지해요. 누구나 때는 있지만 인식 기능이 잘 없기 때문에 무토기토가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천간에 무토기토가 있는 사람은 때를 잘 인지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유리한 편이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만고의 진리를 우리는 종종 생각하면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구리는 멀리 뛰기 위해서 한껏 움츠리잖아요. 보셨죠? 개구리 움츠리가 팍딱 뛰는 거. 네. 여러분 주변에도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분 계실 거예요. 사실 저도 지금 움츠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멀리 뛰기 위해서 말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이죠. 여러분도 그런 분이 계시면 멀리 뛰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응원해주고 공감해주시고 용기 주시면 그분한테 많은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불교에 이제 보시 7가지 보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언보시, 예, 말로 칭찬해주고 힘주고 하는 언보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얼굴을 갖다가 환하게 해서 이제 웃어주는 그런, 예, 이제 안보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제보시, 법보시 이런 거 많이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제일 언보시, 좋은 말을 해주고 희망을 주는 말을 해주는 그 보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대화는 말은 뭐 15% 내지 20%밖에 안 돼요. 표정이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표정으로 그분들을 응원해주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입동이 다가옵니다. 목도리, 마스크 잘 챙기셔서 금기운 약하신 분들 호흡기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명리관법의 혁신을 꾀하는 도비결 명리혜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뼈와 살이 되는 댓글 주시고 주변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는 혜인 되겠습니다. 안녕.